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기독교가 교차하는 시선, 박세현의 크로스뷰입니다. 지난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낙태를 포함시킨다고 판결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하나로 낙태할 권리를 법으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로 대 웨이드라 불리는 판결. 이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미국 모든 주와 연방 법률이 폐지됐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대법원 판결 역사상 가장 논쟁이 됐고 정치 현안으로도 주목받았는데요. 그런데 판결 후 49년이 지난 올해 6월 24일 낙태 관련 또 하나의 판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낙태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던 노마 맥코비 씨. 제인 로라는 가명을 쓰던 노마 씨는 1969년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산모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했던 텍사스주. 제인 로 씨는 낙태를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당시 텍사스 검사였던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불리는 재판. 1973년 미국 대법원은 제인 로 씨 손을 들어줍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태아 생명 형성 시기를 임신 24주부터로 판단합니다. 임신 초기 12주까지는 전면적으로, 중기인 12주에서 24주까지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판결 근거는 종교활동과 언론, 출판과 집회, 정부 탄원 자유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미국 수정헌법이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 1항은 미국 시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낙태권을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헌법적 권리로 판단했습니다. 즉, 텍사스 낙태법이 로 씨의 낙태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판결에서는 헌법에 없는 낙태권을 이 프라이버시권에서 도출된다 또는 자기결정권에서 도출된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헌법상의 기본권, 즉 이제 미국에서는 본질적인 권리라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45년 뒤인 2018년 미국 미시시피주는 낙태를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임산부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미시시피주 내 낙태 서비스 제공 단체는 해당 법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미시시피주 보건 책임자 토마스 도브스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도브스 대 잭슨이라 불리는 사건에서 낙태 서비스 단체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근거로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낙태 서비스 단체가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낙태 관련 언급이 없으며 낙태권은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낙태권을 헌법상 자유에 해당하는 권리로 인정한 지 49년 만에 나온 정반대 판결입니다. 낙태권은 기본권이 될 수 없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본질적인 권리로 볼 수 없다는 근거가 있지, 오히려 보아야 되는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기존의 판례가 오류다. 각 주별 법률로 낙태 가능 여부를 정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거나 낙태를 금지하는 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집니다. 미국 태평양 법률협회 주성철 목사. 임신모와 태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태아도 사람이고 그들의 생명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미국 대법원 판결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낙태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는 점. 따라서 기본권이 아닌 낙태권은 기본권인 생명권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이 판결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에서 2015년 7월까지 67차례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 1심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A씨는 낙태죄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법 제269조와 270조를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임산부가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과 2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형법 제269조,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제270조, 자기 낙태와 의사 낙태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라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법을 대체할 개정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2020년 10월 입법 예고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안에서는 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 24주까지는 조건부 허용을 명시했습니다. 정부안은 거센 반발을 낳았습니다. 낙태 허용 기준을 인정하지 못해서입니다. 낙태 반대 단체는 정부안이 태아 살인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낙태 찬성 단체는 낙태 허용 제한 기간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무조건적 낙태를 허용한 임신 14주 태아는 어떤 모습일까? 임신 13주 중반 태아입니다. 몸이 8cm 정도 길입니다. 팔과 다리도 명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사진 각도에 따라 손가락과 발가락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주 태아는 어떨까? 이미 얼굴 생김새가 뚜렷합니다. 잇몸 아래 치아 새싹이 형성됩니다. 붙어있던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지고 손톱과 지문이 발달합니다. 주먹을 쥐고 펼 수 있고 발가락을 구부리기도 합니다. 낙태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10주 태아도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낙태 허용 기간을 10주 이내로 잡았습니다. 산모가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도 좀 듣고 또 초음파를 통한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도 좀 봐서 그 생명체의 움직임이나 소리를 통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제 기간을 가져야 되고. 서 의원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법안들도 발의됐습니다. 한 법안은 낙태 수술 허용 한계를 삭제하고 낙태에 있어 임산부 의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 낙태죄 무효 판결 후 3년이 넘은 지금까지 대체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낙태는 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죄로 남겨놓고 그다음 허용 범위를 논의하자는 것이고, 반대 측에서는 낙태는 죄가 아니다 이런 전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불분명한 낙태 기준과 대체 법안 부재는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터넷에서 낙태 광고 중인 산부인과에 찾아가 봤습니다. 몇 주까지 되는 거죠? 저희는 완전 초기밖에 안 해요. 10주 미만만 해요, 저희는. 저희는 안 되세요, 그러면. 또 다른 산부인과, 여기 보니까 7주 이내로 돼 있더라고요. 15주 정도는 가능하기는 한데 약을 넣은 후 4시간 경과하는 수술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면 법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지는 않은 상황인 거예요. 위헌이라고만 나왔지. 비용은 15주는 200 정도 되고요. 현금입니다. 낙태 기준이 산부인과마다 제각각입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낙태를 하고 안 하고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지금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광고도 자유이고요. 애기 20주 넘어가면 나오면 애기 울고, 30주 넘어가면 이렇게 밥만 잘 주면 애기가 이제 살 수도 있고, 만삭되면은 그냥 신생하고 똑같은 애기인데, 그런 경우에도 사유 불문하고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 생명 경시 현상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금까지는 아이를 죽이면 안 된다,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核心이 바뀌게 되겠죠. 너희들 언제까지는 아이를 죽여도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명 경시 교육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낙태죄 헌법 불합치와 대체법안 부재가 태아 생명보호 의식을 약화한다는 우려. 우리는 거리에 나가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낙태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 총 54명 중 47명이 낙태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보다 약 7배 더 많은 수치입니다. 어떤 이유로 낙태에 찬성하는 걸까? 그 낙태 찬성해 주셨는데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자기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성에 투표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임신을 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낙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좀 자기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막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찬성으로 선택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낙태를 못하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낙태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32주 아기를 부부가 약물을 사용해서 낙태를 시도하다가 살아서 태어나니까 변기에 빠뜨려서 죽이는 사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살아있는 아기를 유기하는 사건, 또 비닐봉지에 아기를 낙태된 아기를 버리는 사건들이 계속 언론에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커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가 낙태 전면 허용 기준으로 제시한 임신 14주 태아. 이미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임신 10주 태아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우리 사회는 태아 생명보다 오히려 임산부 인권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낙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또 낙태가 임산부와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The abortionist uses a speculum like this. This speculum is placed inside the vagina and then opened using the screw on the side. The abortionist will insert a suction catheter similar to this. This is a plastic, clear plastic catheter, firm, which has a hole through which the contents of the uterus are sucked, and these contents are dragged down and into either a syringe of this nature. The suction machine has a force 10 to 20 times more powerful than the usual household vacuum cleaner. And using this technique, the baby is rapidly torn apart by the force of the suction and squeezed through the tubing, down the suction tube into the syringe or vacuum machine. Stopped doing abortions because I realized this is not right. This is not what I should be doing. This is not the medicine, the life-giving, healing medicine that I wanted to practice. 낙태가 위협하는 존재는 태아만이 아닙니다. 공공보건 포털에서 발표한 낙태 수술 후유증과 부작용, 자궁경부 무력증과 자궁천공, 골반 염증성 질환을 후유증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다음 임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궁 외 임신 가능성이 상승하며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상 낙태가 여성의 몸을 더 망가뜨린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우려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성이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은 약 한 60-70%가 일단 심리적인 충격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기를 잃은 것에 대한 충격, 죄책감으로 평생을 사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 외에도 골반염이라든가 아니면은 향후 난임으로 이어지는 이런 여성들도 꽤 많은 것으로 동안 연구 결과를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물을 사용한 낙태는 안전할까?
간혹 뭐 약물 낙태라고 해서 수술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수술은 그냥 어쨌든 낙태라는 건 그 뱃속에 있는 아기와 그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준비됐던 양수, 양막, 뭐 태반 이런 게 다 떨어져서 엄마의 몸 밖으로 나와야 이제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뭐 자궁이 막 수축을 해서 그 아이와 임신 산물이 떨어질 때까지 출혈과 이게 바깥으로 나가게 계속 수축을 해야 되니까 통증도 많아지는 거고 그 과정을 그대로 겪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하루 이틀에 끝나지만은 길게는 그런 출혈이나 그런 복통이 뭐 수일간 또 몇 주씩 하고 결국은 이제 불안정 유산이 돼서 나중에 뭐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강력한 흡입기로 태아를 빨아들이고 태아의 신체를 절단해 긁어내는 낙태 시술. 그림으로만 봐도 충격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낙태. 역설적으로 낙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임산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죠. 하지만 여전히 매년 태아 수만 명이 낙태 시술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태아 생명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낙태수술 추정 건수는 3만 건 이상입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2018년부터 2만 명 이상의 태아가 수술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관악구. 베이비박스에는 엄마가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베이비박스를 운영해온 추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한 달에 몇 명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뭐 10명, 또 12명, 많을 때 13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목사에게 베이비박스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가 아닌 지켜진 아이입니다. 뭐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이렇게 때로는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오거든요. 그 엄마들이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엄마의 본능적인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잘했다. 네가 이 아이를 지켰다. 네가 이 아이를 살렸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지켜진 아이는 2,000명에 이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희열이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가 정말 의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물론 모든 아기들이 베이비박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전국 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입양가족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모든 아동들이 생모아에게서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보육시설이나 이런 집단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죠. 입양가족 가장이기도 한 오 대표는 아이 생명을 지켜낸다면 이후 선택지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입양가족들은 어머니들께 옵션을 드리기를 소망을 해요. 여성이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기의 DNA는 엄마 것도 아니고 아빠 것도 아닌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10년째 낙태 방지 생명 살림 캠페인을 이어온 서윤화 목사. 요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의 태아가 10주 정도, 12주 정도 된 태아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할 때 이 발배지를 시민들에게 나눠드리거든요. 조금 전에 10주 정도면은 낙태를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생각을 바꿔요. 서 목사는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달라진 현상을 체감합니다. 교회의 무관심에 굉장히 저는 많이 울었던 사람이거든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되고 나니까 조금 생각 있는 교회들이 이제 깨어서 이건 아니지 하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낙태는 본질적으로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수정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수정된 그 순간부터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22년 6월 25일 미국 대법원 앞. This is a huge historic moment for America. As they hear the news from the court, there's jubilation from anti-abortionists. Life one today! Life one today! 1973년 낙태 합법화 후 법안 폐기까지 약 50년간 미국 낙태 반대 운동 최일선에는 교회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49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잘못된 판결을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이죠. 이거는 미국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제 생명을 살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한 생명 때문에. 그 하나님이 피조물을 대신해서 이렇게 자기의 육신을 이렇게 바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내 결정권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심장이 따로 뛰어요. 생각도 달라요. 그런데 이게 자기 결정권이라고,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도전하는, 정말 저주받을 일이에요. 생명 경시하는 생명 경시 풍조는 자기 자신도 망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생명 존중, 생명사랑, 생명보호, 생명을 축복하고 생명을 축하하는 이 생명, 그래서 생명이 풍성한 나라가 되어서 풍성한 생명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나라를 만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낙태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생명을 죽이고 살릴 권리가 인간인 임산부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3년 전부터 여성이 자기 의지에 따라 태아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 전부터 알았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임신한 순간부터 생명은 시작되며 출산하는 순간까지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또 기억하고 알려야 합니다. 그 어느 인간에게도 생명을 죽일 권리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생활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부동산도 많이 어렵죠. 진짜 지금 현재로서는 진짜 허리띠 메고 뭣도 메고 막 쫄라 메고 해도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어려워요. 아무도 안 가르쳤잖아요. 부동산 갭 투자가 맞냐 안 맞냐 말하지 않더라도 좀 성경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